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수송 헬기인 치눅 헬기 개량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소식입니다. 개량하면 더 쓸 수 있는데 개량 대신 신품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수행한 선행 연구에서 육군의 주력 수송 헬기인 CH-47D 치눅 헬기 개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방사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치누크 성능 개량 사업 4차 선행 연구에서 국회 성능 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 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품원은 국외 성능 개량에는 1조 3,523억 원이 들어가고 국외 신규 구매는 1조 2,209억 원이 소요되어서 성능 개량에 1,313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면서 개량이 더 비싼 것은 미국 측이 성능 개량에 필요한 부품의 재생 비용과 재생 실패에 대비한 예비품 확보 비용, 기술 지원 비용 등을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치누크 헬기 개량 사업은 17대를 CH-47F 사양으로 개량하는데 8,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지만 4차 선행연구 과정에서 비용이 당초 추산 금액보다 5천억 원 이상 폭등하고 기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처음 소요 제기가 됐지만 국외 구매가 국내 연구개발로 바뀌고 다시 국외 성능 개량으로 바뀌는 등 세 차례 번복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크게 지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는 주요 의사결정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는 우리 무기 도입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라며 국방부를 질타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7대의 이 치누크 헬기를 구형해서 신형으로 최신형으로 개량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1조 3천억 원 이상이 들고 이걸 17대를 아예 그냥 새 거 사는데 1조 2,200억 원이 든다. 그럼 당연히 새 거 사야죠. 뭐 비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우리 한국 육군 항공대에서 치누크 헬기 CH-47 치누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CH-41D형입니다. D형을 최신형인 F형으로 성능 개량을 해야 되는데 왜냐? D형은 712 엔진이라는 걸 쓰는데 이 712 엔진이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지금 여유 수리 부품을 조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CH-47D형은 지금 현재 가동률이 41%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을 못 쓰는 거예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신형 지금 미군이 쓰는 용도 사양의 최신형인 CH-47F형으로 개조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엔진이 714 엔진이라고 최신형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힘도 더 좋고 신형이니까 지금 여유 부품 군수 조달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여유롭죠. 그래서 이제 이 엔진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이 칵핏이 예전에는 뭐 고색 창년은 아날로그인데 이거 완전히 글라스 칵핏으로 해서 아주 디지털화된 이 조정석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오래된 승용차들 배선 같은 거 다 이렇게 한 번씩 한 10만 킬로 타면 배선 바꿔줘야 된다 이런 정비사들의 조언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배선도 바꾸고 리와이어링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 개량을 하는데 아니 이 가격이 어떻게 새 거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헬리콥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투기처럼 어마어마하게 받은 가격을 받으면서 뭐 엄청난 이 부하를 받는 그런 기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헬기는 그냥 아주 수평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만 다 교체를 해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제품이 바로 헬기라고 이 헬기 정비사들, 이 헬기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제품이 바로 헬기입니다. 헬기는요 전투기하고 달라요. 계속 개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CH-47F형도 1960년대 생산된 이 CH-47 헬기를 계속 미국도 업그레이드를 해가 나가서 지금 F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만 60년대 생산품, 70년대 생산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제품을 사는 것이 개량하는 것보다 더 싸다. 그러면 미국은 왜
신제품 안 사고 개량을 합니까? 저는 이거 좀 장난이 좀 들어가지 않았냐 생각되는데, 방사청의 설명,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 다 떠나서 딱 하나 핵심 포인트 지적하면 뭐냐? 미국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 보잉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이제 성능 개량을 하려고 하면 모든 부품을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그 부품을 뜯었다가 다시 붙이는 이 인건비, 이것 때문에 비싸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들면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 성능 개량은 있는 걸 뜯어서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가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비싸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건비가 미국 인건비보다 대단히 싼 인건비가 아닌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항공에서도, 대한항공이 아주 큰 방산업체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대한항공이 방산업체예요. 어떤 방산업을 주로 하냐? 바로 헬기 정비 분야에, 또 전투기, 항공기 정비 분야에 거의 동북아에서 아주 굴지의 방산업체가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에서 미군의 CH-47을 이 D형을 F형으로 업그레이드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방산업체인 대한항공에서 보잉을 라이선스 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보잉 가서 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도대체 무슨 흑막이 숨어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무튼 군이 계속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난질은 좀 안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좀 더 들여다볼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다. 여러분들도 뭐 사업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 총액에서 가장 장난치기 쉬운 곳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는 뭐 10명 들어간 10명이 소요되는 거 한 20명 들어간다 하고, 또 인건비 뭐 한 1억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뭐 박사급 얼마 해가지고 갑자기 2억 원, 3억 원 이런 식으로 책정하고 그 기간 좀 길게 해버리고 하면 인건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난칠 수 있는 게 인건비인데, 정말 이거 인건비 장난 안 치고 지금 제대로 나온 연구인지 이거 확실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소식입니다. 미군도 2050년까지 사용할 예정인 멀쩡한 블랙호크 헬기 140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국산 수리온 헬기를 수조 원을 들여 구매해서 채운다는 이상한 의사결정 과정에 업체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권에서 이 업체, 즉 카이, 한국항공우주, 정말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무소불위의 조직입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핵심 연구 영역 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업체의 직원이 개입됐다고 국민일보가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산업 파급 효과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서 최근 정부가 블랙호크 성능 개량하는 것보다 카이의 수리온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동헬기 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비용과 성능 모든 면에서 수리온 도입보다는 블랙호크 개량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고, 소요 군에서도 블랙호크를 선호해서 블랙호크 개량으로 굳어지는 듯 했지만, 갑자기 국방부와 방사청이 이 사업의 산업 파급 효과 높아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새롭게 연구 영역을 발주해서 사업 방향성을 수리온 도입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를 수주한 연구원입니다. 해당 연구 영역은 산업연구원 산하 방위사업연구센터에서 수주했는데요. 이 센터의 소장은 올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수리온 제작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하며 매월 자문료 480만원, 별도 경비 120만원을 받았던 카이 관계자였으며, 지난해에도 카이에 고용되어 정책자문이나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근무한 인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센터장은 연구기간 중에 관련 공문 작성과 발송을 결제했고, 카이 워크숍을 다녀오는 등 카이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같은 시기 국방부와 합참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전력화 관련 문서에도 카이 마리논을 적시하는 등 방위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지른 바 있어서 우리 군 전력 사업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와 위법적 의사결정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요,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그 조직이 아니고 카이 사장의 매출과 실적을 책임져주는 그런 하수 조직이 아니냐, 하수인인 사람인데 이건 뭐 사람은 아니고 하수 조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카이의 똘만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국방부에 지난 9월부터 헬기 태스크포스 조직이 결성이 되어서 이 카이를 밀어주기 위해서 완전히 전 국방부가 1심 단계에서 동원돼 가지고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합참 전력기획참모부장에 이 항공병과 출신을 갑자기 밀어주는 등 이 헬기를 어떻게든지 카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이 전방위적인 이 인사에서부터 조직 결성 모든 것까지 국방부가 지금 완전히 카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국방 예산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여기 우리 국방력 하는데 산업 파급 효과를 본다. 아니 지금 이 수리온 헬기와 UH-60 블랙호크 사진은 이겁니다. 블랙호크 헬기 한 대를 최신형으로 개량하는 비용이 400만 달러입니다. 이걸 이제 130여 대를 개량을 하면 총 6,3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것을 그냥 폐기해버리고 수리온 헬기를 사면 이 기본 그 항공기 가격만 해도 대당 250억 원 이렇게 해서 3조 2천억 원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2조 6천억 원의 갭이 듭니다. 하나는 6천억 원, 하나는 3조 2천억 원. 당연히 지금 국내에서 3조 2천억 원 생산하는데 산업 파급 효과 있죠. 하나는 6천억 원의 산업 효과 그 파급 효과밖에 없고, 또 이걸 또 미국에서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파급 효과 별로 없고, 만약에 이걸 이제 대한항공에서 수주한다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6천억 원밖에 없죠. 그러나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3조 2천억 원어치 생산하는데 당연히 산업 파급 효과가 압도적이죠. 수리온으로 만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방 예산을 산업 파급 효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성능이라도 더 좋냐? 아닙니다. 이 UH-60 같은 경우는 11톤급의 중량의 헬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11명의 보병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온은 9톤급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9명밖에 보병이 못 타요. 저는 수리온 UH-60 공이 여러 번 타봤습니다. 정말로 이 블랙호크를 타면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보병들이 딱 이 총 들고 그리고 그 군장 꾸리고 해서 딱 타도 총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널찍하게 생겼죠. 그런데 수리온은 아시다시피 그냥 아주 세로로 깁니다. 그래서 총도 옆에 부딪히고 전 뭐 그렇게 불편한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3조 2천억 원 대 6천억 원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이의 수리온 신규 생산으로 가냐? 멀쩡한데. 아니 이 또 UH-60이 도저히 더 이상 못 쓴다. 이게 아니고 멀쩡한데.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조종사들도 그리고 탑승자들도 모두가 지휘관들도 모두가 사실은 UH-60이 더 낫다. 그게 더 좋은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냐? 카이 사장이 국방부 장관보다 세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됐던 시민사회 수석으로 내정됐던 안현호라는 사람이 카이 사장이 되어서 이 뭐 청와대 출신이니까 그 이 정부 선거 캠프 출신이니까 힘이 저쪽 국방부 장관 정도야. 이 국방부 장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군으로 올라가는데 지난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거라도 뛰었지. 정경두, 이 서욱 이런 사람들 그냥 군인 출신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콧김 한 방에 훅훅 날아가죠. 뭐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뭐 별 3개, 별 4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한번 째려봐버리면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군에서야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국방부에다가 눈치 한번 주고 왜? 사장이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이 사장 하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고 하니까 누가 얘기를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 헬기 TF까지 만들어서 이 카이를 밀어주기 위한데 거기에 세상에 연구 영역 한 사람이 카이 고문이고 카이의 자문료하고 비용을 1년 한 달에 6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연구 영역 해가지고 카이 수리온 생산해야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카이 걸 해야 된다. 수리온 생산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완전 썩은 나라 아닙니까? 이러면은 3조 2천억 원 자기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320만 원도 안 쓸 겁니다. 에라이 나. 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탈중이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유독 친중을 외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1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인수했는데 그 공장은 중국 다롄에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가운데
중국에 대한 투자에 가장 열심인 기업은 SK그룹인데요. SK하이닉스가 무려 10조 3천억 원을 들여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전체를 인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메모리 사업 전담 부서인 비휘발성 메모리 솔루션 그룹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전체를 인수했는데요. 이 사업부는 지난 2019년 초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번 인수로 인텔의 주가는 상승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이번 인수 계약에서 SK하이닉스가 중국 다롄에 있는 낸드 플래시 공장 전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이번 거래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SK하이닉스의 사업 확장은 중국에게 좋은 시그널이다 라며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최근 우시의 D램 생산 공장에 이어 다롄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업계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친중 성향 매체들은 SK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세계 2위로 우뚝 서게 됐다 라고 전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매체들은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다롄에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인수 허가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SK 지난번에 최태원 회장이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하고 단독으로 독대도 하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지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전 세계가 EPN 반중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도 일부러 철수하고 이런 마당에 오히려 지금 중국에 더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전 세계의 그런 여러 기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행위고 또 이렇게 미국 재무부에서 또 미 상무부에서 국무부에서 EPN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참가를 하자. 그리고 외교 국무부 차원에서 쿼드 또 안보 차원에서 쿼드 플러스 여기에 한국 가입하라 동참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미국의 이 쿼드 정책 쿼드 플러스 반중 네트워크 EPN 경제번영 네트워크 이런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반미 선언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미 선언하는 거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10조 원 이상 되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자금을 조달하고 나서 이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낸드 플래시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거 인수해서 인텔은 지금 이제 CPU 라고 이 컴퓨터에도 지금 인텔 CPU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CPU 그런데 요즘 AMD라는 이 회사에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냥 CPU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메모리 분야를 처분을 하는데 SK가 이제 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국의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를 중국이 이사회를 압박을 해서 그냥 중국 지사를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술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혹시 SK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반중 기조가 왜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행보를 걷는지 여기 SK에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SK 주식 내리고 있던데 왜 이런 반세계적인 이런 행동을 SK가 나서서 하는 것인지 SK 회장의 따님이 중국에서 유학을 해서 그런가? 그건 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SK, LG U+, 이런 회사들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의심받는 이런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